2025년 4월 7일 월요일 저녁 8시고요. 서울 시간은 4월 8일 화요일 아침 9시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최근에 그 관세 전쟁 관련해 가지고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그러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3차 세계대전 핵전쟁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 그거를 또 잘 대처하고 그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해온 그런 슬기로운 그런 DNA가 내재된 그런 나라죠.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문제 때문에 내부 문제가 너무 커져서 그걸로 인해서 그 내부 충격에 의해서 금융 위기가 오거나 한 경우는 많이 있지만 2008년도 9년도가 같은 그 경우죠. 하지만 외부 충격으로 미국이 감당 못할 그런 금융 위기에 2008년도 9년도처럼 빠진 적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미국의 큰 차이점이에요. 한국 같은 데는 외부 충격으로 한국 금융위기, 시스템 붕괴 위기가 오지만,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서 위기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내부적인 시스템 붕괴 위기가 오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미국과 다른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이번 영상 요 썸네일에서 보이듯이 저는 미소 핵전쟁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 가장 큰 위기가 두 개가 있었다면은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 위기, 3차 대전 위기.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62년도 10월에 쿠바 핵미사일 위기예요. 쿠바 그 핵미사일 기지, 소련이 몰래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다가 미국하고 나중에 협상이 틀어지게 되면서 미국은 그거 당장 철수하라는 거였고, 소련은 능청스럽게 우리는 건설하고 있지 않은데 하다가 들켜가지고 나중에 미국이 최후 통첩을 보내죠. 그때 핵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고, 그때는 미국이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소련을 공격을 하고서라도 우리는 쿠바의 소련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 그게 미국의 의지였고, 그게 JFK 때요. 62년도 10월에 JFK 때. 또 두 번째 미국과 소련의 또 핵전쟁 위기는 뭐냐면은 레이건이 81년도에 레이건이 취임하고 나서 스타워즈 전쟁이죠. 스타워즈 계획. 그때 소련하고 군비 경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레이건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3차 대전 일으키려고 그런다. 별 비난이 엄청 났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 또라이라고 미친놈이라고 뭐라 그러는데, 레이건은 그때 3차 대전 일으키려고 작정을 했다고 미친놈이, 그런 비난들이 많았고, 결국은 소련하고 군비 경쟁을 해서 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했죠. 90년에. 자,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또 유튜브에 온갖 공포파리들이 그냥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심한 공황이 올 거라는 등 별 공포파리 다 하는데, 그다 미국의 어떤 내부 어떤 문제 해결 대처 능력, 그 DNA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공포파리 하는 겁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간략히 얘기를 보면 62년도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약 13일, 그러니까 2주간의 요 드라마가 이 쿠바 미사일 위기고, 트럼프가 4월 언제죠? 4월 1일인가 이제 딱 일주일 정도 줬죠. 4월 9일까지. 4월 9일 이후에 우리 이제는 발효한다. 그 reciprocal tariff 해가지고 상호 관세 매긴다. 4월 9일부터 실효다, 발효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간의 위기를, 일주일간의 드라마, 일주일간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은. 단 이번은 위기가 경제 리세션으로 경제 위기로 가는 그 전 단계냐, 초입이냐 이런 거고, 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한순간에 핵폭탄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자, 소련의 그때 서기장,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 후르시체프인데, 니키타 후르시체프. 이 사람은 스탈린이 53년도에 죽고 나서 후르시체프가 이제 스탈린 다음으로 소련 1인자가 되죠. 이 사람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그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되게 말을 되게 좋게 말하면 솔직하게 하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쌍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입이 걸어요. 후르시체프가. 쿠바는 미국의 불알이다. 우리가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불알을 쥐는 거다. 그쵸? 불알 잡히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쿠바는 미국의 불알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불알을 잡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맘대로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후르시체프의 그 생각이었고, 그래서 몰래 쿠바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하죠. 그래서 62년 10월 12일 그때부터 미국하고 이제 거의 뭐 공개적으로 소련하고 이제 말싸움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물밑 싸움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10월 10일부터 이제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소련하고 신경전이 대놓고 벌어진 거죠. 그 협상이 안 되고 뭐 협박도 안 통하고 하니까 JFK가 10월 22일 날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에 최후 통첩을 해요. 뭐 언제 며칠 몇 시까지 쿠바에 설치된 핵미사일 기지 다 파괴하고 미사일 철거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쿠바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소련도 공격하겠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때 정말 핵전쟁 위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언제 몇 시까지 미사일 기지를 철거해라. 그 최후 통첩 보냈는데 정말로 그때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쿠바로 향하던 소련의 그 수송선들, 상선들이죠. 겉으로는 커머셜 쉽인데 상선인데 사실은 뭐 소련의 뭐 상선이 어디 있고 뭐 해군 배가 어디 있어야 다 군용이지, 공산국가에서. 정말 쿠바로 향하던 소련의 배들이 바다 위에 한 군데 딱 서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가지고 돌려가지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계속 가던 배들이, 여러 척의 배들이 딱 스톱, 정말 바다 위에 딱 서버립니다. 그 딱 최후 통첩 그 시간 곧 맞춰가지고. 그래서 후르시체프가 사실은 실각하는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역할을 하는데 그 전까지 후르시체프가 아주 기고만장했었죠. 이제 미국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의 불알을 꽉 쥘 수 있으니까 이제. 예, 후르시체프는 참고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그 3년 전부터 시작한 러브 전쟁 그 발발이 된 그 돈바스 그 도네츠크 지방 거기 출신이에요. 그때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부속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했죠. 그게 이제 소련이 90년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이 영토 싸움하는 그 불씨를 만드는 사람이 후르시체프고, 그리고 그때 핵전쟁 치킨 게임에서 소련이 완패했죠. 그 다음에 내부 권력 투쟁이 생겨가지고 후르시체프가 실각을 하면서, 후르시체프는 사실 온건파예요. 다시 스탈린 개인 강경파가 재집권하는 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브레즈네프라는 또 스탈린을 추종하는 스탈린 계열의 강경파가 재집권을 하죠. 그래 브레즈네프가 80년에, 그래서 79년, 80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후르시체프는 온건파였기 때문에 미국하고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각함으로써 20몇 년 후에 소련이 완전히 해체되는, 붕괴되는 그런 어떤 뭐 시발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실각하고 나서 20년간 이 공산당 원리주의자들이 다 스탈린 후계자들이 이제 소련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스스로 망한 거예요, 소련은.
예, 그리고 80년에 레이건이 등장해서 군비 경쟁을 아까 얘기한 대로 레이건이 소련하고 군비 경쟁 벌일 때에는 미국 내에서 레이건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레이건 저 미친놈이, 지금 트럼프 다 미친놈이라 그러죠. 레이건 저 미친놈이 소련하고 핵전쟁 3차 대전 일으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왜 군비 경쟁을 해? 다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트럼프가 하는 것도. 그러면은 중국이 세게 나오죠. 그 시진핑이 결국에는 중국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망가뜨리는데 기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 S&P 500 지수가 62년 10월 말 이후에 3년간 강하게 반등을 해요. 68년도 말까지 약 6년간에 이 계속 쭉 상승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진은 왼쪽은 JFK이고 암살당하죠. 암살당하고 후에 가운데는 그 피델 카스트로, 그 쿠바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바 혁명을 일으켰죠. 쿠데타인데 성공했으니까 혁명이 된 거죠. 오른쪽은 니키타 후르시체프고 가운데 피델 카스트로, 얘는 그 쿠바 그 혁명 일으킬 당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20대 초중반에 그 운동권이에요. 운동권에 공산주의에 빠진 운동권이었고, 얘가 쿠바 공산당 서기장 되고 쿠바의 실권자, 실력 지도자가 되고, 지금 얘 죽고 나서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해먹고 있는데, 형제가 지금 63년간 해먹고 있죠. 형제가. 얘가 쿠바의 그 지도자가 된 거는 이런 식이죠. 한국에 그 40몇 년 전, 한 30몇 년 전에 화인병 던지고, 뭐 미국 대사관, 미국 문화원에 불 지르고, 거기 뭐 폭탄 설치하고 폭탄 던지고, 뭐 그런 그 민주당의 정청래 같은 애들이 있죠. 그런 애가 그런 애들 그룹이 이 쿠바의 권력층, 지도층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사진은 그때 그 핵미사일 위기 때 강요 회의하는 거고, 여기 JFK가 여기 앉아있고, JFK 왼쪽에 맥나마라,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맥나마라. 나중에 뭐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도 했고, 맥나마라라는 사람. 한국에서는 뭐 미국의 무슨 그 외교 전략 뭐 이런 거 뭐 외교 전략의 천재 뭐 그러면 헨리 키신저 생각하는데, 키신저는 그냥 학교 교수 출신 그냥 뭐 어드바이저고, 맥나마라가 실제 국제 어떤 외교 무대에서 활동한 사람이 맥나마라고, 이 사람 천재죠. 한국에서 맥나마를 잘 모르죠. 그리고 왼쪽에 요 사람은 RFK죠. 로버트 F 케네디고, JFK 동생이고, 나중에 JFK가 암살당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또 암살당하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고, 형제가 대통령하고 법무장관 했었고, 근데 이제 뭐 형제가 같이 한번 미국을 한번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형제가 같이 암살당하죠. 요거는 피델 카스트로하고 후르시체프하고 서로 뭐 포옹하고 뭐 이제 브로맨스 하던 그런 사진이고, 아까 얘기한 데도 피델 카스트로 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386, 지금 586, 686이죠. 그런 뭐 정청래 같은 뭐 그런 애예요. 학생 운동하던 애고, 공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자, 이거는 후르시체프가 이제 연설하면서 미국의 불알은 쿠바다. 우리가 쿠바에 우리 핵미사일 기지 건설하고 미국의 이제 감시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의 불알을 쥐는 거니까. 오른쪽 반 그리면은 밑에 바다 위에 소련의 상선들이 떠 있고, 미국의 그 해군 초계기가 하늘에서 감시하는 그런 사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소련의 상선이 이제 미사일 싣고서 쿠바로 가는 거고, 위에 해군 초계기가 이제 정찰기가 감시하는 거고. 자, 그럼 주가 추이를 봅시다. 이게 공식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는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게 62년도 10월 그때지만, 사실 뭐 그 전부터 계속 어떤 불씨가 있었죠. 그래서 62년 1월부터 62년도 여름에 한 20, 한 6, 7% 하락을 해요. 잠시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화되면서 9월부터 이제 10월 20 며칠까지 또 이제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근데 이제 소련이 완전히 이제 이 치킨 게임에서 먼저 뛰어내린 거죠. JFK가 최후 통첩 보내고 정말로 미국이 소련을 공격할 기세였고 쿠바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말로만 협박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그런 기세로 나왔기 때문에 소련이 꼬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후르시체프가 그 다음에 실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급폭락을 하다가 급반등을 하는 거죠. 이게 62년도 10월 말이죠. 10월 24일. 그 다음에 63년도 말까지 그런 대로 쭉 또 랠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2025년도 4월 7일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62년만 자세하게 봅시다. 62년 1월부터 62년 10월 24일까지 S&P 500 지수가 한 2%. 많이 떨어질 땐 6, 7% 떨어졌는데 잠시 또 회복하는 것 같아 다시 또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화되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2% 하락했다 일단은. 그 다음에 62년도 10월 24일 그게 이제 드라마가 마지막 날이 쿠바 미사일 위기 드라마가 24일 마지막이고 그때 이제 시장이 회복을 쭉 하면서 그 다음 해까지 S&P 500이 30.7% 이제 쭉 상승을 해주죠. 우리가 여기일 수도 있고 지금 2025년 4월 7일이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근처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다 이거지. 이건 61년도 10월 26일부터 68년도 그러니까 62년도 10월 24일이 그 드라마 마지막 날인데 위기 드라마 요게 이제 그 62년도 10월 그 문제 그때죠. 그래서 이거 61년 10월 26일이 만약에 뭐 트럼프 취임한 아니면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한 아니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긴 2024년도 11월 6일이라고 치고 좌우지간 뭐 작년 11월 6일이든 올해 1월 20일이든 쭉 하락했다가 다시 쭉 회복해가지고 중간에 물론 66, 7년도에 이때는 베트남 전쟁 관련된 거고 베트남 전쟁. 일단 쭉 랠리를 이어갔다.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2025년도 이게 트럼프가 좀 세게 얘기하기 시작한 게 2월 중순 정도라고 치면은 2025년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S&P 500이 약 한 17.6%, 한 18% 하락을 했다. 여기서 한 4, 5%더 하락할 수도 있고 10%더 하락할 수도 있고 20% 하락할 수도 있고 좌우지간 지금의 그 경제 위기 뭐 이런 주식 폭락 이거는 그 당시 핵전쟁 위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좀 약한 편이죠. 핵전쟁은 사람 죽고 사는 문제고 지금 경제 위기는 뭐 돈을 좀 까먹고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핵전쟁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그래 이런 핵전쟁 위기도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뭐 이번 위기를 뭐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 영상 만들어 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이란 나라는 그 이런 경제 단순한 이런 뭐 금융 경제 먹고 사는 문제 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생존의 문제, 이 3차 대전 특히 핵전쟁 위기를 여러 번 다 이렇게 극복을 해온 뭐 그런 실력이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 폭락에 비관적일 건 없고 뭐 이 동안 지나가리다 뭐 This shall pass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만 버티면은 뭐 좋은 다시 증시가 다시 랠리하는 그런 시간이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가 되었으면은 널리 알려주시고 뭐 구독 좀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